15일 밤 뉴욕 일대에서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폭풍 피해의 보고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찬반 시위대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토요일 4,395명, 일요일 4,540명이라는 이태껏 보지 못한 사상 최대의 코로나19 신규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의 중단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더나 코로나 백신이 중간 결과에서 94.5%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1월 16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15일 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폭풍 피해의 보고가 속출했으며 뉴욕, 뉴저지 등에서는 수천 명 가구의 정전 사태와 재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뉴욕과 뉴저지 일원을 강타하면서 수천 명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거리 통행이 마비된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미드타운에서는 파편이 떨어져 거리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는 2만 8천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당했으며 복구 작업이 늦어져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인 밀접 지역인 리치필드와 팰리세이드 파크는 폭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 사례가 빈번해 곳곳에 큰 나무가 쓰러져 차를 덮쳤고 지붕이 뜯겨져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동네는 9시 반부터 전기가 갑자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밤새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촛불을 켜놓고 지내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파이어 알람까지 울려가지고 밤새 그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펠팍 사는 친구네는 옆집에 나무가 지붕으로 덮치면서 너무너무 큰 그 소리를 내가지고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치필드가 유난히 이제 심했고 이번에 그 다음에 그 펠팍도 지금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어뷰에 있는 단밤 포차 식당 대표는 이번 강풍으로 인해 야외 텐트가 무너져 다음 주까지 영업을 못해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 영업을 위해 난방기가 필수인데 이마저도 금지됐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폭풍 때문에 제 텐트가 다 지금 훼손이 된 상태라서 지금 다 철거하고 재정비하고선 다음 주까지 이제 영업을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페어뷰 타운에 다 허락을 받고서는 저희가 바람막이를 텐트 주변으로 쳐놓은 상태였는데 다 진행을 했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느는 그 상황 때문에 갑자기 타운에서 좀 민감해졌는지 저희한테 그 펜스를 철거를 하라고 해서 금요일 날 저희가 철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태풍은 일요일 날 불어서 텐트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필 카운티와 나서 카운티에서 약 5천 명이 암흑이 휩싸여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커네티컷에서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약 5천 가구가 다시 전력 공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8월 허리케인 아이세스로 인해 뉴욕시에서는 11만 명이 정전 피해를 당했으며 뉴저지 내 86만 가구와 사업체에 큰 정전 피해를 입고 복구 작업이 늘어져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바 있습니다.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지 2주일이나 지났어도 승자만 선언됐을 뿐 패자의 승복이 없어 미국의 정치가 여전히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워싱턴 DC에서는 밀리언 메가 마치,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100만 행진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대규모 친 트럼프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고 조 바이든 지지 시위대와 충돌하면서 경찰이 수십 명을 연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갈등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폭스뉴스,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를 위한 이 100만 행진은 미국 제일주의를 위한 여성들이라는 단체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A 투데이는 취재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1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1만 명은 훨씬 넘어 보입니다. 선거를 도둑질하지 말라, 포기 말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든 투표를 다 계산하라 등 수만 명이 몰려든 친트럼프 행진에서는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트럼프의 말을 반복하면서 트럼프 지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지지자들 사이로 대통령 전용 차량과 경호 차량 등을 이끌고 나타나 차 안에서 엄지척을 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나선 친 바이든 세력들은 인원수에서는 크게 밀렸지만 선거는 끝났다, 바이든이 이겼고 트럼프는 졌다라는 팻말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지지 시위대는 프리덤 광장에서 대법원 건물까지 의사당을 지나 낮 동안 행진을 했습니다. 이들과 반대파 시위자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흥분과 긴장이 심해져 마침내 초저녁 무렵에 폭력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 경찰은 친트럼프 과격 단체원들과 300여 명의 친바이든 시위대들이 때때로 부딪히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소규모 충돌 사태를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보고됐으며 경찰 2명이 부상당했고 2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다수의 무기류도 압수됐다고 경찰 측이 밝혔습니다. SNS에 올려진 동영상에서는 서로 밀치고 때리고 난투극을 벌이는 수많은 장면들이 올라왔습니다. 폭죽을 터뜨리거나 남을 밀치고 때리다가 오히려 여러 명에게 맞아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 부상도 속출했습니다. 경찰 4명과 소방관 8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이라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확인 등으로 더 많은 폭행 용의자의 신분을 확인해 체포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DC 외에도 피닉스, 댈러스, 라스베이거스와 텍사스주 오스틴, 미시간주 랜싱, 오리건주 세일럼 등 미국 각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표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고 바이든 지지자들도 꾸준히 집회에 나서고 있어 시위대 간 충돌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는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국에서 코로나19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도 7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국면한 뉴저지주에서는 더 엄격해진 집회 제한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토요일 4,395명, 일요일 4,540명이라는 이태껏 보지 못한 사상 최대치의 코로나19 신규 건수를 발표하고 지난주 주 전체 긍정률이 12%까지 치솟는 등 재확산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필머피 주지사는 상황이 더 나빠졌고 더 나빠질 것이라며 주내 2차 팬데믹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식당과 바의 실내 영업을 10시까지로 제한한 조기 폐쇄 조치와 주간 청소년 스포츠 경기와 토너먼트를 금지한 데 더해 오늘 아침 더 엄격해진 집회 제한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실내 모임 제한이 25명에서 10명으로, 야외 모임 제한은 500명에서 15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실내 결혼식, 종교 예배, 장례 예배, 공연 등은 이전 25% 한도인 최대 150명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저지주의 마운트 버논 지역은 자택 체류 권고안이 발표됐고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업장은 폐쇄할 것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도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신규 발생 건수는 계속해서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해오다 11월 현재까지 총 124건을 돌파했습니다. 이외에도 머피 주지사는 캠든 카운티, 벌링턴 카운티도 우려되는 지역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뉴저지주는 누적 확진자 수 27만 9,274명, 사망자 1만 4,765명, 양성률 9.1%로 집계됐으며 패스웨이 카운티, 유니언 카운티, 에섹스 카운티, 캠든 카운티, 글로체스터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전체의 21개 카운티 중 16개 카운티가 양성률이 4%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고강도의 대처를 하고 있는 뉴욕주 또한 누적 확진자 수 59만 7,394명, 사망자 33,997명, 양성률 3.8%로 집계되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일요일 백신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에서 뉴욕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을 바꾸지 않고 공평한 백신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법적 권리를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흑인과 브라운, 히스패닉계에서 2.5배 이상 높은 감염률을 보였고 입원율은 백인보다 3배 이상 높았다며 그들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성률 3% 문턱을 넘을 시 학교 폐쇄를 경고한 빌 드블라시오 시장은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뉴욕시의 양성률이 아직 3%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폐쇄를 촉발할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은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주자 청령 추방 이후의 다카 프로그램의 중단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다카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려 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에 부결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패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다카 프로그램 시행령을 바꿔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갱신할 때 기존의 2년이 아닌 1년째로 연장만 허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4일 뉴욕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같은 시행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상복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6월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 미비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뉴욕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7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청년 이민자, 이른바 드리머들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다카 수혜자 중 6,5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 출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12년 이후에 수혜자 출생국 중 6번째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첫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안전부의 장관 대행이었던 내정자였던 차드 오이프가 그동안 이렇게 그 내정자였기 때문에 이 절차상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 발표를 했다는 것 때문에 연방 그 지방법원에서 그가 발표한 것은 모두 무효다. 다시 말하면 그 다카 드리머들 신규도 받게 되고 1년이 아닌 2년 연장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민국이 만약에 국토안전부가 이 대법원의 연방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항소를 한다면 이 국토안전부 이민국의 주장을 기각하라고 강력하게 또 요청을 해야. 반이민 정책을 주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에 대해 연방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 문호 개방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월 다카 연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이민정책 일부를 번복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캐런 털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다카 수혜자들과 이 프로그램에 처음 응모하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의 또 다른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 제약사에 이어 94.5%의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시험에 참여한 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데 94.5%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는 이번 3상 임상시험 결과는 백신이 중증을 포함해 코로나19 발병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처음으로 검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코로나19를 막을 백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warp 스피드 작전 지원을 받는 첫 번째 제약회사가 됐으며 초저온 보관 유통망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과는 달리 통상적인 백신 저온 유통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달 말 백신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더 쌓은 다음 미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미국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면역 효과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3차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면역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모더나 소식에 환호했으며 94.5%는 정말 인상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2월 초보다는 12월 말쯤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에는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보건 종사자나 노인, 감염 치역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이외의 사람들은 4월 말쯤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5월에서 7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탐소지 연방하원 의원이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한 결의안이 상정돼 오는 18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호지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평가 결의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이 미국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퀸즈 보로청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11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뉴욕시 소방서, 차일드 센터 오브 뉴욕, 커먼 포인트 퀸즈, 푸드바자 등의 업체 및 단체들이 참여해 인력 고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퀸즈 보로청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명단을 등록하면 됩니다. 김영임 사진작가의 평화한국전쟁 70주년 사진전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맨해튼 본스타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진전에는 뉴욕주 한국전 참전용사 살스 칼라토 회장을 비롯한 한미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한국전쟁 관련 지역 정치인들의 활동 관련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사진전은 매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무료 야학당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시나브로가 오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포토샵 무료 강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 내용 및 수업 신청 방법은 시나브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태껏 보지 못한 사상 최대치의 코로나19 신규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가 닥친 상황이 익숙해진 탓에 다소 나태해진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